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2절 히랍의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신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목사들이기 때문에 신은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 마음속에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히랍의 신들을 얘기할 때, 히랍의 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이렇게 신을 생각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히브리 신들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그냥 로고스적 사유까지 얘기를 했어요. 로고스적 사유가 이제 미토스의 세계에서 이제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이제 신적인 것만 구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그때로 보면 이제 신적인 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지만, 그게 이제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성향과 맞물려서 이제 변하는 자연 속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진리 추구 혹은 이제 학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되는. 근데 그 당시에 관심이 뭐냐면 자연과학이었어요. 그래서 세계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데,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속에 그런 변화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영성적인 것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로고스적 사유를 통해서 신적인 것을 구하는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으로 생각했던 게 자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연이 뭐 신이야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에겐 신적 자연인 거예요. 신적 자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같아서 우리가 쉽게 그냥 미신이야 혹은 저걸 뭐 신이라고 생각해 할 게 아니라, 책에 나온 것처럼 책이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해 쉽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있었고 내가 죽은데도 여전히 있고, 그런 어떤 힘이나 그런 지배력이 바로 그럼 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무엇은 신이다. 우리는 신이라면 이것은 신이다라고 신에 대한 어떤 규정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서술이라는 거죠. 무엇은 신이다. 무엇은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테시스라는데, 무엇을 신이라고 서술하는 게 결국 이제 테시스,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신은 사랑이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사랑이 많네. 야, 저 사랑 세다. 저 사랑이 신이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 나름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서술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규정이 되잖아요. 무엇은 신이다, 무엇은 신이다. 그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규정하는 대상이 무엇인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뭐냐면 주로 자연이었다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자연을 규정하려고 했구나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자연이었단 말이지. 신적인 자연. 그래서 그 신적인 자연을 보면서 자기보다 뛰어난,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있었고 자기가 죽은 뒤에도 있을 변하지 않는 지배력의 힘 같은 게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이 서술적이란 말이 이제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그렇게 신이 생각이 되었으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신을 서술했다. 신을 규정했다. 그래서 피시스는 자연을 말하는데 피시스에서 테시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자연을 신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규정하는 작업과 함께 결국 그들이 신을 무엇은 신이다 해서 신을 이제 한다고 했지만, 그 신들이 신적 자연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연을 뭐다라고 규정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연,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최고 신이 뭐냐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신을 신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자를 찾는 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히랍의 신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일자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걸 이제 피시스에서 테시스하고,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을 자연적인 곳에서 신적 자연에서 일자, 신적인 것을 구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이제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그런 관심과 맞물리면서 이제 변하지 않는 세상의 구성 요소, 일자 이런 것을 구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탈레스가 나오는데 탈레스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을 이제 물로 봤죠. 근데 그러니까 만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들이 느끼는 신적 자연들이 많은데 그 신적 자연들 중에서 제일 우선적인 혹은 제일 센 가장 신적인 것이 뭐냐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탈레스는 그것을 만물의 근원을 물, 가장 큰 신을 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무조건 물이라고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왜 물이야?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냥 누가 말하면 그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타당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물은 어디나 있단 말이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돌 속에 사람 몸 속에도 있네. 그러니까 물이 모든 만물에 다 이어 있다. 이게 이 물은 이제 변치 않고 영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자연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이야말로 이제 만물의 근원이 아니냐. 이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먹힌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철학에서 이제 철학자로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물을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한 사람은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니다. 물이 아니라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거, 무한자 혹은 무규정자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제 이 세 사람 탈레스 또 아낙시만드로스, 아나시메네스 이 세 사람은 이제 밀레토스 학파 혹은 이오니아 학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만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소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탈레스는 이제 그 근원적인 것을 이제 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아낙시만드로스가 볼 때는 야 물이 있으면 불도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규정이 중요하긴 한데 그 규정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있으면 흔히 그냥 반대 불이 있는데 어떻게 물만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떤 한정이란 말은 어떤 성격, 어떤 규정하기 전에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원질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규정자, 아직 규정하지 않은 어떤 거, 규정되지 않은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나 이제 성격을 가졌다는 말이 한정이 되지 않은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무규정자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또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은 야 그런 게 이런 적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눈에 보여? 정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말은 그럴듯한데 또 그 말이 맞는 것도 있는데 그럼 실제로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 이것은 원전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돼요. 자연에서 피시스 테시스 하니까 뭐가 자연에서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무규정자 무한자는 보이지가 않네. 구체성이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공기라고 구체성을 띄워놨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요 세 사람 똑같은 이오니아 학파, 밀레토스 학파지만 요 세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좀 이제 극복을 볼 수가 있죠. 물이라고 하는 말이 맞게 이제 인정받았는데 불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물이나 불이라든가 하는 그런 성격이나 규정을 갖기 전에 어떤 원질이 있지 않겠느냐. 무규정자, 무한자라고 봤고, 근데 그것도 사람이 받아들였지만, 그게 정말 있냐? 보여봐. 왜냐면 자연 속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 구체성을 띄워서 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물의 근원을 얘기할 때 이오니아 학파, 밀레토스 학파는 이제 그 소재, 만물이 무엇으로 구성되냐는 소재면에 관심을 두었고, 탈레스는 물, 아낙시만드로스는 무규정자 혹은 무한자, 아낙시메네스는 기로 정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책에 보면 이제 사족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움직임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소재만 궁금해서 그들은 막 세상의 변화가 막 움직이는데 야, 이 자연 속에서 뭐가 변화가 영화가 있는 거지?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레토스 학파는 그렇게 신들이 아닌 신적인 거 일자를 구했고, 두 번째 질서와 한정에서 피타고라스가 나오죠. 좀 전에는 그 밀레토스 학파가 이제 소재적인 차원에서 소재로 자연을 테시스했다 그러면 구조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로 테시스하는 거죠. 구조적인.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게 만물이 수학을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를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음속에 이제 이해가 되면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그런 수라는 게 뭐냐면 수적 구조로 자연을 봤다는 거예요. 자연의 수적 구조가 있다. 근데 뭐 그게 정말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그렇게 설명할 때 맞다 하는 걸 많이 본 거란 말이에요. 그 수적 구조가 뭐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점 1, 선 2, 면 3, 그리고 입체 4.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꼭 1, 2, 3, 4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도형이나 혹은 음계를 보니까 그런 수적 구조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3개면 변이 3개면 삼각형, 4개면 사각형.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오늘 똑같은 게 뭐냐면 DNA 구조, DNA 구조죠. DNA 구조, 염기 서열로 그 사람이 판명되는 거야. 그건 다 달라. 모든 사람이 다 DNA로 되어 있는데 DNA 서열이 다르네 다. 그래서 대조해 보면 친자가 아니냐. 자식도 나와 그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는 구조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만물 수가 뭐가 만물의 수야 그러지만 좀 더 설명해보면 수적 구조로 모든 만물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음운도 마찬가지예요. 음운도 말입니다. 도미솔 장조가 저는 음악에 좀 관심이 있는 도미솔이 이게 반음 3개, 반음 4개. 발음이 3개, 4개 모이면 장조예요. 근데 반대로 4개, 3개 모이면 단조가 돼요. 그러니까 장조와 단조의 구조가 반음 3개, 4개, 3, 4냐, 4, 3냐로 된단 말이에요.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화성어를 보면 다 수학의 법칙이에요. 도미, 솔, 시, 메이저 세븐이 뭐냐면 세븐이라는 게 시음이거든. 도미, 솔, 시. 이런 느낌은 시음을 주니까 이런 느낌이 나네? 그런 이제 각각 반음 사이에 그런 차이를 주면 이런 느낌의 음악이 나온단 말이지. 딱 떨어지는 음악과 슬픈 음악이 딱 나오더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 음에 있는 그 수학적인 그러니까 수적 구조로 반음 3개, 4개, 4개, 3개. 이게 그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표를 보고 그러니까 음악을 보면서도 그런 구조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수적 구조로 사람도 파악하고 세상도 파악하고 도형도 파악하고 음악도 파악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건 정말 모르죠. 모르는 건데 그 당시에는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수적 구조로 세상을 파악하는 게 일리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 무리수를 발견했다는데 무리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또 다른 구조를 본 거죠. 왜? 한정,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무한정, 우리가 모르는 세계도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수를 통해서 세상도 우리가 한정, 알고 있는 세상과 모르고 있는 세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의해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조화란 게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제 또 딕삼의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그 서로 다른 것에 조화를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툼이나 투쟁을 얘기하는데 이 피타고라스는 아까 황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이죠.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제 철학자는 그런 조화를 보면서 이제 관조하면서 기쁨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이제 지금 이제 고대 철학자들 이오니아 학파와 피타고라스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각각 자연을 테시스에서 규정하는데 이오니아 학파는 소재적인 면에서 규정을 하려고 테시스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는
이제 구조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다음 이제 헤라클레스는 쉬워요. 운동으로 했고 피타고라스, 파라메데스는 사유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기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거야. 보면 22페이지, 책 22페이지에 질서와 한정, 그러면 수와 조화 그랬잖아요. 수와 조화. 말 그대로 수와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번에 보면 존재와 한정. 그 운동과 사유가 나와 있죠? 운동과 사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야, 정말.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 운동을 이제 만물의 근원적인 것으로 봤고, 파라메데스는 사유를 만물의 근원적으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파라메데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나가야 되는데, 소크라테스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데 한번 얘기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소크라테스까지 하라고요? 예. 다음은 헤라클레이토스도 네, 하겠습니다. 헤라클리토스, 파라메이데스, 엠페도그레스 다운론즈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까지. 두가 하면 사실 두 번 하면 제가 지금도 좀 머리 뻑뻑하지 않아요? 많이 하면 이게 뻑뻑하다고 보니까 욕심 같아서 많이 하고 싶은데 뻑뻑합니다. 그래도 뭐지? 공교육팀님을 지나서 한다. 네. 그래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책에 이해 안 된 거라든가 책을 보고 질문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오셔서 이해 안 된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을 잡는 게 중요하고. 첨서부터 계속 첨서부터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 피타고라스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생에 나온 거잖아요. 피타고라스의 한계는 너무 구조로만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적이고 그 너무 운동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계로 지적돼서 다음 생에 나온 건가요? 네,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수석파는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 거기에 핵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다 보니까 운동하는 건 놓쳤어.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는 그런 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재료보다 이 구조가 더 궁금한 거야. 구조, 수쪽, 보니까 자기 수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수쪽 구조로 되어 있구나, 세상이. 그렇게 파악하니까 정말 더 잘 파악이 되는구나. 삼각형, 사각형, 음계, 사람, 아까 요새 말하는 DNA까지 파악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물질 발견하면서 세상은 이런 것의 조화 속에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게 피타고라스가 본 건 그런 이제 조화이고 수적 구조인데, 여전히 보면 뒤에 보면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은 이제 안 본 거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운동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게 보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한계라고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 운동의 세계를 무리수를 나는 모르는 새로운 학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운동 자체 보통이 아니라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관심, 설명이기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그 사람은 본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을 설명 안 했지만 우주 전체가 하나로 살아있다. 살아있는 우주로 봤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생각한 그 종교적인 어떤 심성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철학적인 면에서는 논외죠, 사실은. 종교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봤고, 근데 그렇게 본 게, 그렇게 이제 세상을 그렇게 봤지만,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건 그 구조를 봤다는 건 이제 생각이란 말이에요. 구조적인 철을 보고 수적인 질서를 파악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수에서 본 이제 한정과 무한정. 한정은 내가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한정은 파악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파악할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없는 게 같이 공존해 있죠. 지금도 봤잖아.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 두 개가 파악할 수 없는 세계와 파악하는 세계가 같이 이게 같이 가는구나. 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게 그럼 말장난 아니죠.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처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자연을 보면서 수적인 구조 생각을 했구나, 구조를 생각했구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나 그런 얘기는 우리의 공부의 논외고,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고대 철학이 시작되면서 어떤 사람은 재료적인 면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변하지 않는 그 원질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관심과, 피타고라스는
그럼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하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냐,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메이스는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다 이제 현상 세계에 대한 이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시스에 대한 테시스란 말이에요. 근데 소재를 테시스 하느냐, 구조로 테시스 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만물은 무리라고 얘기가 나왔구나. 그런 이제 사고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사고의 과정을 이렇게 맛을 보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게 돼요. 만물은 뭐가 물이야. 만물은 뭐가 수야. 그러니까 그렇게 철학을 공부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냥 피타고라스 만물은 수, 끝. 탈레스 만물은 물, 끝. 그렇게 하면 와닿는 게 없고 무슨 깨닫는 기쁨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철학하다 보면, 그렇구나. 그 수많은 신적 자연 중에서 물로 규정했다는 건 위대한 일이란 말이지. 그러자면 피타고라스 수적 구조로 되어 있다. 만물을 파악할 때 그것이 유리했다. 도형이나 사람이나 혹은 이제 음을 얘기할 때도 수적 구조를 파악하는 게 도움이 돼서 그렇게 수로 이제 세상이 수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질서를 찾아내고자 했던 그 발상 자체가 참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게, 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주가 어떤 구조를, 그런 건 생각했다가 자체가 중요한 거죠. 구조로 파악한다는 게. 일종의 설명도 듣지 않은 채 그냥 그걸로 수가 있네. 이걸 봤다는. 그렇죠. 그게 열린 게 참 신기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 쉽죠. 구조를 보자. 그러니까 우린 지금도 어떤 거 볼 때 저 건물 뭘로 지었지? 소재로 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지었지? 구조로 보는 거죠. 그 사고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키 크네? 구조로 보는 거죠. 그렇죠. 보면 구조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그래서 피시스에서 테시스 하는데 여기는 구조적인 면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학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아는 게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다 들어가서 피타고라스 다 보고 우리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이 중요하다. 그래요. 이상입니다.